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게임 디자이너 김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에 게임을 만들겠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게임 디자이너 김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TPS부터 MMORPG, 횡스크롤 액션 게임, 턴제 캐릭터 수집 게임 등 여러 장르의 게임 개발에 참여해 다양한 직무 경험이 있고 현재는 넥슨코리아 신규 개발본부의 프라시아 전기 프로젝트에서 레벨 구성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레벨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게임을 기획하는 사람을 게임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레벨을 기획하는 사람을 레벨 디자이너라고 부르죠. 게임의 세계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기에 레벨 디자이너는 단순히 사냥터나 마을 등의 공간과 위치만 정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디자이너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생각보다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곡과 강, 들판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어떤 이야기와 플레이 경험을 게임에 녹여내려면 레벨 디자이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레벨 디자이너는 컨텐츠, 시나리오 라이터, 배경 아티스트의 감각을 조금씩 갖춰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협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임 개발은 협업의 연속이고 레벨 디자이너는 엄청나게 많은 부서와 상호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컴뱃 디자이너는 전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로 인해 배경이 덜 예뻐지더라도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반대로 원화나 에셋, 실제로 맵을 제작하는 배경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예쁘고 멋지는 게 최우선입니다.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요. 이렇듯 개발팀 내에서도 서로 간에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 사이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균형을 잡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레벨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20m 대로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프라시아 전기 개발 초기에 한 맵에 긴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20m 높은 곳에 위치한 20m 폭의 대로였죠. 예상대로라면 아래쪽으로 저 멀리 사냥터가 보이는 최고의 전경이어야 했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부하가 말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멋진 기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연약한 토대 위에 컨텐츠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저는 프로젝트에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내부 기준을 충실히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만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실제로 인게임 테스트로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맵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보니 제가 제작한 맵들도 다를 바 없이 대로 폭은 너무 넓어서 땅바닥만 보이고 영지간 거리는 지나치게 길고 사냥터의 내부 구조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개미굴 같은 형태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나자 개발팀의 모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선 사냥터가 단순히 너비로만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기획적 고민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배경에서 작업 시에 아무런 정보 없이 사냥터 내부를 꾸며야 하는데 꾸밈이 게임 플레이에 방해되면 안 되니 소극적으로 군데군데 메꾸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게임 플레이 시에 비슷한 느낌이 반복되는 개미굴 형태의 사냥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영지의 크기도 실제로 키워보니 실제로는 들어가야 될 공간 등보다 훨씬 커서 이동이 지루했고 커터뷰에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 넣은 20m 단차도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높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배경에서 열심히 맵을 만들어 놨더니 죄다 가롭게 생긴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래머, 레벨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모두 포함된 커터뷰 태스크포스가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컨텐츠와 레벨을 모두 버려서라도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게 이 팀의 목적이었죠. 다행히 커터뷰에서의 밀도를 강화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한 해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맵의 밀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그에 맞는 방향인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제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렌더를 통해 실제로 맵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로우 폴리라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3D에서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각형, 즉 폴리곤을 그리는 건데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이 폴리곤, 즉 면이 많고 디테일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게임들은 캐릭터 하나를 표현하는데 수만에서 수십만 폴리곤을 우습게 사용합니다. 반대로 로우 폴리는 아주 적은 수의 폴리곤만으로 구성된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오리는 불과 220개의 폴리곤만으로 제작되었지만
노란색 부리와 오리발도 있고 하얀 털도 눈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로우폴리의 장점입니다. 전문적인 모델링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는 무엇이든 빠르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오리를 만들 수 있다면 나무나 흙간도 강과 땅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론상 3D 모델링 툴이라면 어떤 것이든 로우폴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찾아보면 작업용으로는 좀 애매한 툴들이 많았습니다. 비싸거나 기능의 한계가 있거나 어울리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 저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이 작업에 쓸만한 적당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바로 그 툴, 블렌더입니다. 블렌더는 정말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무료라고 하면 반드시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블렌더는 정말로 그런 게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마야나 맥스와는 사용 방식이 좀 다르다 정도?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단점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 블렌더를 검색해서 깔아본 다음 그날 바로 공짜 도넛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업으로 맵을 만들어서 얼리얼 엔진에 올려보기도 했지만 블렌더가 압도적으로 편했습니다. 3D 모델링 툴은 체계적으로 레벨 디자인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작업 중에도 계속 거리를 재어가면서 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로우폴리 스타일이다 보니 하나의 텍스처 팔레트를 연결해서 각 색을 좌표만으로 넣기 때문에 색을 입히기도 쉽죠. 얼리얼 엔진에서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박스를 올리고 위치를 조정하며 터레인을 수정하면서 느낌을 본다고 한다면 로우폴리 레벨 디자인은 말 그대로 박스가 곧 나무이고 땅이며 강이 되는 셈입니다. 에셋을 관리하고 배치하고 랜드스케이프를 브러쉬로 수정할 필요 없이 클릭 드래그 한 번에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올린 뒤에는 블렌더에서 수정한 결과물을 단지 리임포트하는 것만으로도 수정사항이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로우폴리 레벨 디자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많은 튜토리얼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고 광자도 활발합니다. 다만 MMORPG의 아주 복잡한 요구 조건을 로우폴리 레벨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다소 희귀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중요시하게 본 부분은 블렌더로는 여기 있던 산으로 저기로 이동하고 강의 방향도 순식간에 뚝딱 바꿀 수 있는 등 작업 수정이 매우 빠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우폴리 맵은 어제 작업한 결과물과 오늘 작업한 결과물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해당 맵의 구성이 유효한지 검증하기엔 최적의 능력이었습니다. 로우폴리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것 같으니 쿼터뷰 TF 당시로 돌아갑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죠. 앞서 소개했던 빠르게 만들고 수정 가능한 로우폴리 레벨 디자인을 통해 실제로 길폭이 20m가 아니라면 얼마나 되어야 할지를 쿼터뷰 TF에서 검증했고 영지의 크기를 얼마나 줄여도 기존의 사냥터를 소화할 수 있을지 등도 테스트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표현할 건 확실히 표현하는 로우폴리의 특성상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레벨 디자인 방식도 공간을 정의하는 것에서 좀 나아가서 크고 작은 꾸민 공간으로 사냥터 내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꾸미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는 꾸민 공간과 플레이 공간의 밸런스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제작과 꾸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레벨 디자이너는 게임 플레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트와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10m 크기의 체크 무늬들로 사냥터 너비를 검증한다던가 대로가 단순히 길이 아닌 사냥터를 통과하는 형태로 바꾼다던가 맵을 줄이고 퀄리티를 올리는 것들도 배경 쪽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 개선한 결과였습니다. 기존의 경험이 모두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해보지 않았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었을 때니까요. 단지 테스트가 늦었을 뿐이죠. 맵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로우폴리 레벨을 통한 목업 단계에서의 테스트를 했었다면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쿼터뷰 TF를 통해 수정을 결단한 리더 그룹의 판단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무자선에서 아무리 이 정도 퀄리티로는 안 된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제작된 목업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감의 강화에도 블렌더를 이용한 로우폴리 레벨 디자인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전과의 레벨 디자인 문서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꾸민 공간과 플레이 공간의 명확한 분리였습니다. 체크 무늬는 사냥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꾸민 공간과 보라색 공간은 각 영지의 내러티브 설정마다 실체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의 꾸민 공간들은 대충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떠밀려온 배와 그 배의 잔해를 거점으로 삼은 해적들의 소굴을 사냥터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미지만으로도 대충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냥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다면 원화가 배경 아티스트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딜 꾸며야 하고 어딜 꾸미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정보가 생긴 겁니다. 이 플레이 공간들은 레벨 디자이너가 이미 수십 번을 인게임에서 뛰어다녀 보며 검증한 결과물이라 신뢰할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초기부터 분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꾸민 공간이라는 건 극도로 애매한 공간입니다. 확실한 건 그곳은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꾸며지든 원화와 배경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레벨 목업의 특성상 공간이 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되자 제 아무리 창조적인 아티스트라도 불가능한 게 생겼습니다. 10m 폭의 공간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숲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프라시아 전기의 쿼터비시아 기준으로는 충분히 넓은 수준인 35m라는 자연 배경 꾸민 공간 규칙이 레벨 디자이너와 배경 아티스트 간의 상호 협의하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많은 규칙들이 세워졌고 이러한 규칙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업의 로우 폴리 스타일의 단순 명확한 표현력을 이용해 손쉽게 문서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고 아트 유닛에서도 이 목업 이미지를 기준으로 영지의 원화 및 오브젝트 제작 계획을 직접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벨 디자이너로서의 저는 실수도 했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그랬죠. 고백하자면 12년 전에 저는 극도로 세밀한 레벨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디렉터이자 창조자였죠. 구성이 디테일하면 원화나 배경 작업도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작은 팀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원화가 분들도 참고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나 되는 팀에 와서야 저는 그게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맵이 로우폴리하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목업이 더 디테일해질수록 아티스트의 창조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목업의 산과 광, 목책과 성 등을 있는 그대로 하이폴리곤으로 대체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균형 감각은 여전히 지금도 어렵지만 어느 정도 조화시킨 결과물이 지금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로 제가 얻은 교훈을 소개합니다. 레벨 디자인은 아주 세밀하게 미터 단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동선은 플레이 경험이자 곧 내러티브이기 때문이죠. 레벨 디자이너는 플레이 공간에 대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공간 위에 올려지는 박스들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텐트일 수도 있고 그 앞에 모닥불이나 짐 상자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위치는 주황색 박스로만 표현됩니다. 대략적인 컨셉은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디자인, 룩앤필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아티스트에게 이후의 권한을 넘깁니다. 따라서 레벨 디자인 문서와 목업은 배경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는 일종의 뮤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도가 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녀서 게임 플레이가 힘들어지거나 그 반대로 게임 플레이는 편하지만 그리 멋지진 않겠죠. 게임 개발자로서는 둘 다 피하고 싶은 일일 겁니다. 로우폴리 레벨 디자이너로 만들어지는 맵들은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2D 맵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3D 공간이기 때문에 손쉽게 컬리전 처리를 통해 실제로 인게임에서 그 위를 뛰어다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론도 대성체 목업 위에서 대규모 전투를 해보기도 했죠. 앞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컨텐츠 시스템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우선 목업으로 맵을 온전히 설계하여 목업 위에서도 모든 게임 플레이 및 테스트가 원활하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를 통해 게임 플레이 경험을 검증한 다음 이를 로우폴리 레벨 디자인으로 다시 정제하여 실제 맵 제작 시에 시행착오 없이 완성도 높은 퀄리티의 맵을 제작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중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경험을 주는 레벨을 가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